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HCN 뉴스와이드에선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내년부턴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해 행정통합의 불씨를 이어갑니다. LG화학 양극재 공장 유치를 위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의 결실로 내년 1월 13일 전후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산동 지역에 학교를 늘리는 등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29일 0시 기준 경북에선 10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시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내년에 초강력 협력 행정기구인 이른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며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하나의 대구 경북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목표를 잡은 행정통합 완료 시기는 올해 7월. 8개월간 권역별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았지만 이에 반해 반대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두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에만 집착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한 발 물러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향은 맞으나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이 있으니까 조금 장기 과제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일단 받아들이고 여론조사에도 65%가 장기 과제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던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다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업무를 초강력으로 협력하는 행정기구로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시도는 12월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1분기까지 법적 근거인 규약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 출범 목표는 내년 하반기. 시도민과 속도를 맞추지 못해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LG화학 양극재 공장 유치를 위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자회사를 통해 구미 5공단에 약 4,7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LGBCM은 오는 1월 13일 전후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생산 기지가 될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경제 활력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구미형 일자리 사업. 29일 구미형 일자리 모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미를 방문해 LG화학과 함께 노사민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는데 2년 5개월 만에 결실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자회사인 LGBCM은 향후 3년간 구미 5공단에 4,754억 원을 투자해 연 6만여 톤의 배터리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구미형 일자리 선정 소식에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호재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약 7천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8,2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BCM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만큼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 5공단 내 2만여 평 부지를 향후 50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소속으로 구미 지역 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힘써온 구작은 의원도 이번 선정 소식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연내 착공하기 위해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산업부를 끝까지 설득했고 또 LG측의 약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업무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산업부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 조속함 공장 착공과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LG BCM 양극재 공장 착공식은 오는 1월 13일 전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2차 전지 원료 생산업체인 제영택이 지난 28일 양극재용 소재물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구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영택은 오는 2023년까지 구미 1공단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리튬 이온 전지 분야 양극재용 소재물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영택은 이번 LGBCM 양극재 공장 착공과 함께 양극재 소재물질 협력업체로서 80여 명의 신규 직원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양극재 소재 분야 기업인 제영택이 구미공단의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을 육성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구미시의 학력 인구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산동읍은 오히려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상동 지역의 학교를 늘리는 등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구미시의 19세 이하 학력 인구는 5천여 명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산동읍은 학생 수가 약 3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단지 확장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인근의 고등학교는 지난해 문을 연 입학 정원 200여 명의 산동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지금 산동이 2만 5천의 인구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가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또 신설된 학교까지 따지면 또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하나로서도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게다가 산동읍 일대에 조성 중인 5공단에 LG BCM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고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산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경북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청은 산동읍과 옥계동 인근에 가칭 해마루 고등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해 놨습니다. 해마루 고등학교 신설 여부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복훈입니다. 29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0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17명, 구미 12명, 김천 9명 등 모두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김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미국에서 입국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28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가족 2명도 격리 중이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령군이 만 5세 이하 아동 7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입니다.
여자 배구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KGC 인삼공사를 꺾고 구단 최다인 10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날 원정 경기에 나선 도로공사는 블로킹 6개를 포함해 11득점을 기록한 베테랑 정대영을 비롯해 캐시와 박정아의 쌍포까지 터지면서 인삼공사를 3대1로 누르고 구단 최다인 10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일부 리그 승격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한 김천 상무에서 6명의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29일 발표된 내년 1월 아이슬란드 몰도바 친선 경기에 참가하는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 명단에 따르면 국군 체육부대로 입소한 권창훈과 이영재를 포함해 구성윤, 박지수, 조규성, 정승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명단에 포함된 선수단은 내년 1월 9일 터키로 출국해 15일 아이슬란드와 21일 몰도바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에서 김천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및 예산 집행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와 청년 취창업 활성화 사례 등 8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김천시는 청년 창업 공간 지원과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및 청년센터 설립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주시가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해부터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으로 상주화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명소를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6쌍에게 예식 비용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30일 대구 경북 지역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HCN 서른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